메타버스 대장주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는 단연코 LG 이노텍이다. 나는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거는 리스크가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담겨 있는 과일 바구니, 즉 ETF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메타버스 ETF에 투자를 하시면 되고요. 안녕하세요, 보투자 가족 여러분들. 저는 보고서 읽는 투자자 보투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메타버스에 관련된 주식, 그리고 대장주는 어떤 건지, 그리고 이 메타버스라는 섹터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ETF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같이 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뉴스나 기사 같은 걸 좀 보시면, 메타버스에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서 눈만 뜨면 메타버스가 어쩌고 저쩌고, 애플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내용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지난밤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스타크래프트를 만든 회사인 블리자드를 인수를 했는데요. 즉, 그 인수한 이유가 메타버스를 공략하기 위함이다. 그런 내용들도 최근에 나왔고요. 메타버스라고 검색을 하시면 자율주행차 메타버스를 앞당긴다. 애플이나 테슬라 관련된 내용들도 나오고, P2E라는 것은 이제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는 그런 부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P2E라든지 메타버스 이런 내용들, KT랑 신한은행도 동맹을 맺었는데 메타버스와의 협력을 위해서다 그런 내용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제 메타버스 대장주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는 단연코 LG 이노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유는 메타버스 하드웨어나 그런 XR, AR 기기 같은 거에 납품하는데 애플에 납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이 아니죠. 사실 LG 이노텍하고 애플은 굉장히 긴밀한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아이폰에 들어가는 카메라를 전부 다 LG 이노텍에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품의 품질에 대한 레퍼런스나 애플이 이제 LG 이노텍을 신뢰하는 부분도 있고요. 애플카 할 때 이제 LG전자와 협업을 한다는 내용들. 그래서 애플과 LG전자, LG그룹은 굉장히 좀 긴밀한 관계에 있음을 여러분들 좀 염두를 해주시면서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LG이노텍 주주분들은 굉장히 축하드립니다. 이 시총이 이렇게 3조, 4조, 5조, 지금 최근에는 이제 한 8조, 9조 되더라고요. 작년 6월, 8월, 10월까지만 해도 13만 원 근처에서 머물러 있던 주가가 최근에 거의 40만 원까지 갔으니까요. 거의 3배 정도 이렇게 올랐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이거 대형주를 투자해야 되냐? 아니면 그 대형주 밸류체인 바로 아래에 있는 중소형주를 투자해야 되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갑론을박이 많죠. 이를테면 패키지 기판 쪽에서는 삼성전기라든지 LG노축 같은 대장주를 투자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시총은 조금 작지만 변동성이 큰 심택, 해성DS, 대덕전자, 코리아서킷 이런 기업들을 투자를 해야 되냐? 그런 거를 두고 이제 좀 갑론을박이 많은데요. 이제 그런 데서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건 시총이 크면 변동성이 작기 때문에 나는 좀 시총 작은 그 아랫단계 밸류체인 아랫단계에 있는 기업들을 투자를 하겠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번에 LG노텍 보시면서 아마 좀 많은 생각들이 드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렇게 시총이 크고 우량주도 이렇게 세네 배씩 오를 수가 있구나. 그런 거에 대한 경험적인 반증 혹은 실제 선례가 될 수가 있는 거겠죠. 일단은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LG노텍 관련된 거 보시면 애플 신사업 수혜주다. 그리고 애플 관련된 내용들 많이 나오고 있고요. 베스트 애널리스트 21인이 IT에서는 LG노텍을 탑픽으로 꼽아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패키지 기판 관련된 내용이겠죠. 삼성전기나 LG노텍 올해 최고 실적을 예상하고 있고요. KB에서는 자율주행 메타버스의 최대 수혜주로 LG노텍을 꼽고 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나는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거는 리스크가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담겨 있는 과일 바구니, 즉 ETF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메타버스 ETF에 투자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메타버스 ETF는 총 4종입니다. 그래서 삼성자산, 미래에셋, KB, NH아몬디 자산운용에서 나온 ETF 총 4종이 있고요. 일단 제가 시총순 그리고
거래 대금이 많은 순서대로 조금 순서를 나래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삼성자산운용, 그리고 두 번째 미래에셋, 세 번째 KB, 네 번째가 NH인데 사실 KB하고 NH는 거래 대금이 조금 적고 시총이 상위 두 개 ETF보다 좀 적기 때문에 저 같으면은 코덱스 아니면 타이거 둘 중에 하나를 좀 매매를 할 것 같고요. 사실 뒤쪽에서도 이제 어떠한 종목들을 담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지만 LG노텍이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LG노텍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ETF마다 좀 담고 있는 종목들이 다양하고 이제 좀 다른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ETF를 투자하실 때 일단 제가 보는 거는 가장 첫 번째가 사실 포트폴리오가 어떠냐 그거를 보시는 게 맞고요. 두 번째는 보수 보시는 게 맞고 그리고 거래대금이 어느 정도 있는 ETF를 매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그리고 시가총액도 크면 클수록 좀 어느 정도 저는 큰 거를 좋아하거든요. 시총 크고 거래대금도 많고 보수는 조금 저렴하고 포트가 잘 꾸려져 있는 ETF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하나씩 포트폴리오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뒤쪽에 나오는 포트폴리오 순서는 코덱스, 타이거, KB, 하나로 이 순서대로 이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덱스 같은 경우에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LG노텍 비중이 가장 높고요. 펄어비스라는 게임주, 뭐 엔터, 게임, 엔터, 그리고 이거 컨텐츠, 이거는 이제 뭐 컨텐츠라고 봐야 될까요? 뭐 이런 순서로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이 되어 있고요. 뭐 LG노텍하고 펄어비스가 뭐 미세한 차이지만 LG노텍 가장 많은 비중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타이거 같은 경우에도 LG노텍이 가장 비중이 많고요. 여기는 이제 또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 LG 디스플레이 비중이 이제 두 번째로 많아요. 그래서 LG 그룹의 비중을 보면 대략 25% 정도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3위로는 펄어비스, 그리고 네이버, NC, 하이브, 카카오, SM 뭐 이런 순으로 포트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코덱스 아니면 타이거 둘 중에 하나 투자할 것 같고요. 이유는 시총도 크고 거래대금도 많고 그리고 연보수도 코덱스는 연보수가 0.5%로 이제 다른 거는 다 0.45%인데 조금 높긴 하지만 시총이 가장 크고 거래대금도 가장 많습니다. 나머지 세 개는 다 보수가 0.45% 정도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KB 자산운용에서 운영하는 ETF인데 LG노텍 비중 역시 가장 많고 네이버, 카카오 하이브 뭐 이런 인터넷이나 게임, 엔터사들 관련된 주식으로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펄어비스, 카카오 게임즈 뭐 이런 기업들 담겨 있고요. 마지막으로 NH 아문디 자산운용에서 운영하는 하나로 메타버스 ETF 같은 경우에 이노텍과 LG 디스플레이 비중이 1등, 2등으로 가장 많고 게임사들, 인터넷, 엔터 이런 순으로 자산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자료를 좀 보시고 어, 거래대금 많고 시총 크면서 보수는 좀 낮은데 내가 좀 그래도 투자하고 싶은 기업들의 비중이 많은 ETF로 골라서 여러분들 현명하게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지 ETF의 이제 주가 차트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최근에 상장하고 나서는 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다가 최근에는 조금 구조적으로 기간 조정 그리고 가격 조정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가지 ETF 전부 다 비슷한 모습으로 지금 차트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전 차트 보는 거는 그렇게 별로 좋아하진 않아가지고 그렇죠. 뭐 거의 다 비슷하죠. 그래서 뭐 이런 ETF를 투자하실 때 제가 뭐 저의 개인적인 의견인데 일단 ETF를 투자한다는 거는 종목을 분산하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을 하는 거죠. 나는 한 개별 종목에 투자하지 않고 여러 종목이 담겨 있는 과일 바구니를 살 거야. 그런 의도가 있고요. 이 ETF를 만약에 분할 매수까지 하신다면 ETF 사는 것만으로도 이건 종목 분산이 되는 거고요. 분할 매수를 하게 되면 시점에 대한 분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종목 분산, 시점 분산 하셔가지고 사시면 최근에 이제 뭐 매크로 이슈로 미국이 금리도 많이 올리고 있고 뭐 긴축한다, 테이퍼링한다 이런 이슈 때문에 성장주들이 좀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리스크들을 관리를 하기 어려운 시기에서 종목도 분산하고 시점도 분산해서 결국에는 뭐 ETF를 분할 매수한다. 이런 거는 저는 굉장히 좀 좋은 투자 아이디어 중에 하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투자 아이디어는 여기까지고요. 오늘의 병원 같이 좀 살펴보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의 대가 찰리 먼거가 했던 이야기고요. 다른 이들을 저는 이제 대중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대중들은 더 똑똑하게 행동하려고 애쓰고 있지만 여기서 나를 저는 돈을 실제로 많이 버는 소수의 몇몇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실제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유의미하게 수익을 거두는 소수의 몇몇은 단지 바보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할 뿐이다. 여러분들은 이 명언을 보고 어떤 생각들이 드셨나요? 저는 이제 바보도 이해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에 투자하고 상식적인 행동에서 벗어나지 말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좀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에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숫자를 다룰 때 감정의 영역보다는 이성으로 좀 접근을 하는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메타버스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 그리고 대장주, 관련된 ETF들 같이 정리를 해봤고요. 지금 보시는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보시면 지금 이 영상을 만드는데 사용했던 PDF 파일 같이 첨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첨부해서 보실 분들은 들어가서 다운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건강한 투자 아이디어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